자, 제일 먼저 이 캔버스의 크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시면 풀다운 메뉴 두 번째 캔버스 사이즈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현재 제 캔버스는 1200픽셀에 8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20, 세로 12cm의 크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하시면 캔버스 크기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제 브러쉬 팔레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일 윗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뜹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브러쉬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브러쉬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브러쉬 팔레트 위에 아이콘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트래디셔널 세트를 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원이 생성됐죠? 이 원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핀셋 투 팔레트 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브러쉬 팔레트가 방금 선택한 트래디셔널 세트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베이직 세트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브러쉬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네임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나와서 먼저 툴바에서 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클릭하시면 가이드가 생겼습니다. 양쪽에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의 원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시면 되는데요. 저는 캔버스 중간쯤에 수평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러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제일 분 느낌이 날 것 같은 브러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도 좀 더 크게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좌 위에 한 번에 긋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흐린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그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가운데 X를 클릭해서 자를 끄고요. 다시 브러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플래터 세트 안에 있는 브러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죠?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서는 캔버스 윗부분에 약간 웨이브지게 긋도록 할게요. 하단부에도 한번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밋밋한 것 같죠? 브러쉬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 이제 브러쉬를 다시 미디엄 브러쉬로 바꾸고 이 검정색 영역 안에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캔버스를 조정하는 메뉴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나타납니다. 가운데 돋보기 모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캔버스를 축소,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원형 화살표 모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캔버스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 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캔버스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실 수 있어요. 레이어 창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펠트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팔레트에 아이콘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나와서 브러쉬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을 그어 볼게요. 스케치북 프로에서는 두 종류의 지우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프트 이레이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미리 그려둔 선의 윗부분을 살짝 지워서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펠트펜을 선택하고 자유선을 그은 다음 부드러운 지우개를 선택해서 윗부분을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반복적인 과정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처럼 무언가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정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디지털 스케칭에서 매우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단축키 S를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다시 펠트펜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S는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브러쉬 타입으로 돌아가는 단축키인데요. 다른 두 브러쉬 타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자유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마커를 선택하시고 브러쉬 색상을 전혀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도 변경해 주세요. 이제 단축키 S를 누르고 다시 선을 그어주세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S를 누르고 다른 선을 그어 볼게요. 차이를 아시겠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전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브러쉬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미리 만들어 두었던 펠트펜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이 펠트펜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브러쉬 팔레트 상단에 브러쉬 속성 버튼을 클릭해서 속성 창을 열어주세요. 여기 있는 고급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나무를 그려볼 텐데요. 먼저 지금의 기본값 상태에서는 캔버스에 클릭해 보시면 스트로크 모양이 정원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운드니스 값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50%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클릭해 보시면 길쭉한 타원이 됐죠? 그림을 그릴 때는 반대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니스 밑에 로테이션 값을 90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캔버스에 클릭해 보시면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나뭇잎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브러쉬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도 확대해 볼게요. 나뭇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꼼꼼하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 지우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인맥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펠트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탭 아래 현재 브러쉬 스트로크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리셋 버튼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해서 브러쉬 기본값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버튼을 클릭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이 나뭇잎이 쏙 들어갈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해 줍니다. 스트로크 내용이 방금 그린 나뭇잎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선을 그어주게 되면 속성창 상단에 보여지는 대로 선형으로 나타납니다. 나뭇잎 모양의 스트로크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스페이싱의 간격값을 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로 돌아가서 줌 아웃하고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의 방향을 중간에 바꾸면 나뭇잎은 그대로 수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다이나믹스 항목에 현재 5% 되어 있는 값을 로테이트 투 스트로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을 그으셨을 때 선의 회선에 따라서 나뭇잎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이 나뭇가지에 수직으로 달려있도록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로테이션 값도 9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그런데 나뭇잎이 너무 등 간격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랜더마이즈 탭 아래 기능들입니다. 먼저 사이즈 랜더마이즈의 값을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로 돌아오시면 지우고 다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잎사귀의 크기가 랜덤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스페이싱 랜더마이즈 항목에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 보시면 나뭇잎의 간격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필요한데요. 직접 그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준비해 놓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 프로에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Add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오픈을 클릭하시면 이미지와 함께 내비게이터가 같이 떴습니다. 제일 중앙에 박스 모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바꾸고 외곽에 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나무의 위치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X표를 클릭해서 내비게이터를 꺼줍니다. 툴바에서 레이어 창을 켜줍니다.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점으로 된 원이 생겼을 때 클릭하시면 원형 메뉴가 생깁니다. 이제 딜리트 레이어 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나뭇잎이 그려져 있던 레이어가 사라졌죠? 이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캔버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의 크기가 적당한 나뭇잎 사이즈가 되도록 조절해서 나뭇가지를 따라서 나뭇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스케치북 프로에서는 만약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게 되면 나뭇잎 모양의 스트로크가 상하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펠트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을 열어주겠습니다. 텍스처 탭 아래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접 스트로크 모양을 그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스트로크로 불러들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 하단에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현재 만들어 놓은 브러쉬 스트로크 형태를 저장해 두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장하지 않고
리셋 버튼을 클릭해서 브러쉬를 기본값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에 OK를 클릭해 주세요. 속성 창을 나와서 이제 꽃잎을 그려볼 텐데요. 먼저 레이어 창을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서 꽃잎을 하나하나 그려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릴 수 있지만 오늘은 대칭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대칭 기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 번째 아이콘 원형 대칭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축이 생긴 게 보이시죠? 5로 바꿔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 중심을 드래그해서 캔버스 외곽으로 옮기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돋보기 모양을 드래그해서 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색상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브러쉬 타입도 페인트 브러쉬로 바꾸겠습니다. 브러쉬 두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대칭축의 한 조각 안에 꽃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줌인에 들어가서 브러쉬를 에어 브러쉬로 바꾸고 브러쉬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대칭축의 중심이 파랗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꽃수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줌 아웃을 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X표를 클릭해서 대칭축을 꺼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펠트펜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캡처 버튼을 클릭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꽃 전체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캡처의 기본값이 모양만 가져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Shape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고 Shape 플러스 컬러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색상 정보까지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제는 사이즈 랜더마이즈 값에 20을 주고 오퍼시티 랜더마이즈 값을 5를 주겠습니다. 밑에 플로우 랜더마이즈와 스페이싱 랜더마이즈 각각 10을 주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단에 스탬프 탭 아래 스페이싱 값도 5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브러쉬 속성 창을 나와서 줌 아웃하고 크기가 적절하도록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브러쉬를 제작하기 위해 그렸던 꽃이 거슬리신다면 하드 이레이저를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레이어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레이어를 구분해 놨습니다. 잠깐 나뭇가지 레이어의 눈 모양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숨겨두고 이런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에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 나뭇잎을 지우기 위해서 나뭇잎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나뭇잎을 지워주겠습니다. 이때 나뭇잎만 지워지고 꽃잎은 그대로인 게 보이시죠?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하실 때 그리는 종류에 따라서 분리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다시 나뭇가지 레이어를 보이도록 하고 레이어 창을 나오겠습니다. 완성한 그림을 저장하고 싶으신 분은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이름을 주시고 파일 형식을 선택하셔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랜더마이즈 기능을 배운 김에
브러쉬 컬러의 랜덤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툴바에서 컬러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슬라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RGB라 쓰여진 메뉴를 클릭하고 랜더마이즈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색상 값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창 상단의 색상표 주변으로 파란 선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현될 랜덤색의 영역인데요. 우리는 파란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 값에 3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5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사각형 안에 그 영역이 표시된 게 보이시죠? 밝기도 5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랜덤 값을 이용해서 땡땡이 무늬 배경 일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에디터 창을 나와주시고요. 줌 아웃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스플래터 세트 안에 있는 원 무늬를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엣지 항목 밑에 소프트와 샤프 값이 있는데요. 소프트로 갈수록 스트로크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처리되고 샤프로 갈수록 그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처리됩니다. 지금은 숫자 100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성 창을 나오고 라이브러리에서도 나와서 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핸들을 이동해서 자를 캔버스 상단에 수평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해서 자 위에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중앙 핸들을 아래로 내려서 다음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했던 랜덤 컬러 영역 안에서 색이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자를 이동해 가면서 캔버스를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끄고 툴바에서 레이어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와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내려보시면 외곽의 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Hue and Saturation 메뉴를 선택하고 이 중에 라이트니스를 5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내렸던 선이 밝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뒤에 캔버스에 그 효과가 적용된 것이 보입니다. OK를 클릭해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을 그렸던 레이어를 선택하고 점으로 된 원을 클릭해서 다시 레이어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위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를 꺼주시고요. 이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Hue and Saturation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창에서 라이트니스를 적당한 정도로 줄여서 어플라이 해주고 OK를 클릭해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도 꺼주도록 할게요. 패턴은 생겼는데 주변 여백이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크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영역만을 드래그해서 설정해 줍니다. 내부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크롭 메뉴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된 하이 메뉴에서 체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방금 선택한 영역만이 남고 나머지가 잘려나갔죠?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은
그림을 그렸던 캔버스와 달리 원하는 영역만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